투자 시작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를 꼽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BTC와 ETH가 함께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더 그렇죠.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손절해야 하나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 숫자를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가 꼭 점검할 현금 비중, 분할 매수, 손절선 3가지 원칙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3월 22일 기준으로 BTC는 68,118달러였습니다. 하루 변동률은 마이너스 2.52%였고요. ETH는 2,108달러로 더 크게 밀리면서 마이너스 3.18%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둘 다 빠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ETH가 BTC보다 더 약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장이 공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조금 더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총 시가총액도 2.44조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전날 이어 50조 달러 부근에서 버티던 시장이 하루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많은 분이 가격만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배경입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부담을 주면 위험 자산은 보통 쉬어갑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그 구간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금 비중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정장에서 가장 먼저 매수 타이밍을 찾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내 계좌에서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은 기회를 살 수 있는 여유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이 0이면 좋은 가격이 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은 불안이 줄고 판단이 더 차분해집니다. 그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만 교육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큰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현금도 같이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 비중이 전체 투자금의 70%를 넘는다면 조정장에서는 현금을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남겨두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월 적립식 투자자라면 당장 큰 돈이 없어도 이번 달 투자금 일부를 보류하는 것 자체가 현금 비중 관리입니다. 이걸 식당 비유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장이 흔들릴 때는 배가 고프다고 남은 현금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아직 메인 요리가 나올지 더 싸고 좋은 메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시장도 비슷합니다. 지금 조정이 끝인지 중간 쉼표인지 한 번 더 흔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수익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할 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라는 말을 알지만 실제로는 한두 번에 몰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분할 매수는 나눠 산다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나눠 산다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BTC나 ETH에 넣고 싶다면 100만원씩 3번에 나누는 식입니다. 첫 매수는 현재 구간, 두 번째는 5% 추가 하락, 세 번째는 10% 하락처럼 기준을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닥을 맞추려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둘째,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BTC가 7500달러에서 68,078달러로 ETH가 2146달러에서 2078달러로 밀리는 구간에서는 한 번에 들어간 사람보다 나눠 들어간 사람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계좌가 흔들려도 아직 한 발이 남아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할 매수의 단점도 있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등해버리면 평균 단가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 투자자에게는 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의 가장 큰 실수는 비싼 가격이 아니라 감정적인 풀매수이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수는 가격 예측 기술이 아니라 감정 통제 장치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손절선입니다. 손절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손절은 실패 선언이 아닙니다. 손실을 작게 제한하는 기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손절 기준을 8%로 정했다면 최대 손실을 8만원 안쪽으로 묶는 겁니다. 이 원칙이 없으면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바뀌고 결국 버티기만 하다가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손절선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남들이 5%에서 자르든 10%에서 자르든 내 자금 규모와 심리 상태에 맞아야 합니다. 하루에 3% 흔들리는 자산에서 손절선을 2%로 두면 너무 자주 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큰 코인의 손절선 없이 들어가면 계좌가 20% 이상 무너진 뒤에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실천하기 쉬운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매수 전에 메모장에 세 줄을 적는 겁니다. 왜 사는지, 얼마까지 살 건지,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를요. 예를 들어 달러 약세와 금리 안정 기대로 매수 3회 분할, 기준 이탈 시 7% 손절 같은 식입니다. 손절은 차트보다 먼저 문장으로 정리할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21일엔 BTC가 7502달러까지 올라왔고 ETH도 2146달러였죠. 그런데 다음날 둘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현금 비중이 없던 투자자는 불안해집니다. 이미 샀고 더 떨어지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 30%를 남겨둔 투자자는 내 계획대로 두 번째 분할 구간이 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똑같은 시장인데도 심리 압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할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ETH에 총 300만 원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날 100만 원만 넣고 둘째 날 3% 이상 하락 시 100만 원, 추가 조정 시 마지막 100만 원을 넣는 식입니다. 그러면 첫날 전액 진입한 사람보다 평균 단가 관리가 쉬워집니다. 제 시장이 반등하면 일부 비중으로도 수익을 따라갈 수 있고 더 조정이 와도 다음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손절선도 사례가 중요합니다. BTC와 ETH가 동시에 약세일 때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등을 기대하며 샀는데 달러는 더 강해지고 금리도 오르고 미결제약전까지 꼬인다. 이런 조합이면은 시나리오가 바뀐 겁니다. 제 손절선은 바로 이런 순간에 계좌를 지키는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차는 잘 달릴 때보다 급정거할 때 안전벨트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바로 점검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계좌에서 현금이 몇 %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BTC와 ETA를 포함한 위험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얼마나 되는지 적어봅니다. 셋째, 추가 매수 자금이 있다면 몇 번에 나눌지 미리 정합니다. 넷째, 손절 기준을 숫자로 적습니다. 다섯째, 달러지수 DXY와 미국 10년물 금리도 같이 봅니다. 특히 DXY와 금리는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강하고 금리가 오르면 위험자산은 대체로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가 안정되면 반등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시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BTC, ETH 가격만 보는 것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줍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가격보다 배경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조정장은 돈을 잃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습관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정장에서 계획대로 움직여본 사람만 오래 살아남습니다. 현금 비중, 분할 매수, 손절선, 이 세 가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결국 계좌를 지켜주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강한 투자자가 시장을 오래 버팁니다. 오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장에서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현금 비중으로 여유를 만들고 분할 매수로 감정을 줄이고 손절선으로 계좌를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교육 목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실전 가이드도 함께 해주세요.